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죠. SNS 중에 이 인스타그램이요, 좋아요 숫자를 숨기는 기능을 한국에 도입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걱정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먼저 적용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혜민 스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혜민 스님이 아니라 김혜민 PD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에 얼마나 오시나, 문자는 얼마나 남겨주시나 엄청 신경 쓴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2019년 11월 1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부동산 수다로 함께합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못 뵀잖아요. 네. 가을을 넘어 네. 겨울. 근데 눈이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머리 위에 쌓였어요. 아, 백발이 네. 돼서 오셨어요. 2달 만에 왜?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 강경화 장관 이후로 또 염색약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그 또 주위에서 오래 사시려고? 친구들이 동창회를 갔더니요. 네. 반 이상이 다 염색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전에 몇 달 전에 그 말씀 하셔서 네네네.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아 지금.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네네네. 않고. 아 그렇군요. 그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백발 멋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 2달 후 이제 정말 거의 백발로 덮이셨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한문도 교수님이 백발을 계속 고집해도 될 것인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집값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저한테는. 아니에요? 네. 자, 김인만 수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고요. 네. 요즘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연락이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고 그동안 안 하신 분들이 최근에 뉴스 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도 오른다라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고 네. 계세요. 실수요자분들이에요? 아니면 투자자분들이에요?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게 연락이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이다 보니까 최근 시세들을 보고 이제 많이 놀라시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 나 못하겠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집값이 떨어질 걸 기대하고 실수요자들이 미뤄왔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들이 나오고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니까 좀 떨어졌겠지 하고 가봤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죠. 떨어지기는커녕 뭐 너무 떨어지기는커녕 이게 올랐으니까. 뭐야. 나는 못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 뭐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핀셋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분양가 오른 것만 콕콕 집어서 하겠다는 게 이 핀셋 규제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그 핀셋으로 잘 집었습니까? 한 교수님? 저 처음에 뭐 해설했다 말씀드렸지만 핀셋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 이 정부는. 네. 그냥 다 같이 하면 마음이 평온할 텐데 심플하게. 핀셋 하려고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굳이 해가지고 또 어느 데는 또 빠지고 말 많고 이게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 적합한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풍선 효과가 일어나게 해서 한 12월이나 1월쯤에 다시 한번 상한제를 더 하면 서울은 좀 잡힌 상태에서 오른 데를 다시 잡으면 네. 다 잡은 꼴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총선에 유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에서 나오지 않고서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다 같이 하면 끝날 얘기를. 그러니까 지역을 그냥
정하면 되지 굳이 돈까지 해서 핀셋을 할 필요 없었다. 네,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 2.0% 뭐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경기가 확 죽을까봐 네. 노심초사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노심초사하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이 이미 뭐 1.8이나 2.0이나 거기다 저성장 다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칼럼 쓰고 싶은데 시나리오로 하면 다 맞아요. 지금 예측하신 그 시나리오 지금 음모론을 제시하시는 겁니까? 아, 음모까지는 아니고 네. 자기들이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나 그렇겠지만 정책을 필 때 명분을 세우고 네. 공익을 앞세운 상태에서 표가 유리하다면 그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만약에 저 상한제를 다 적용했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쫙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또 그러죠.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 부동산까지 죽었다. 뭐 소주성도 실패했다. 이렇게 치면 힘드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서울이 약간 안정세인데 뭐 다른 지역이 오른다 그러면 거기를 뭐 1월이나 2월에 가서 딱 잡으면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게 만약에 지금 던진 게 실패해도 나중에 가면 또 잡으니까 성공하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애를 쓰는 적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탈출구를 좀 마련해 놓은 정책이다.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탈출구를 가지고 최대한 이 현 정부에 유리한 어떤 정책을 순서대로 차곡차곡 네. 하지 않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김희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계산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좀 교수님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게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총선은 분명히 있는데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을 너무 살려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죽이는 그렇죠. 게 유리한가에 대한 계산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다 적용해서 만약에 서울 수도권 지역이 다 뭐 안정이라면 안정, 부동산이 다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핀셋을 보면 네. 강남이라든지 이제 고가 아파트 지역 위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보면 그 애들은 잡아야 되는 애들이고 나머지 애들은 굳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때리기는 싫다라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총선을 앞둔 계산에 의해서 핀셋 규제를 한 거고 그런데 그 이유는 달라요. 우리 한 교수님은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어서 그랬을 거다. 그리고 김은만 소장님은 집값을 너무 잡으면 총선에서 질 수 있으니 이렇게 했을 거다. 맞죠? 네. 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청취자분들은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백발에 대한 토론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비드리님께서 한 교수님 백발 완전 조지 클루니급 월드 클래스에 멋있습니다. 와, 칭찬입니다. 오, 자, 그다음에 장자님은 중후한 멋이 풍깁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고돌김님은 자연스럽고 멋져 보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우리 교수님에 대한 백발 말고, 우리 그 평소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동산 질문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셋 규제한 지역의 강남 4구 중심으로 마포, 성동, 용산, 영등포구에 이르는 8개구 27개 동이에요. 이 지역별로 나눠 본다면 두 분이 꼽기에 그래 이번에 이 핀셋 규제로 여기는 잡히겠다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이게 집값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결국 분양가를 눌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신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 시세가 따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강남이라든지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네. 다만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27개 동인데 좀 의아한 곳들이 좀 있잖아요. 어디요? 마포 같은 경우도 아현동은 포함됐는데 공덕이 빠졌고요. 그 역세권인 공덕이 빠져버렸고 마포와 동급으로 요즘 인정해주는 흑석동도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네. 과천도 빠졌잖아요. 목동도 빠졌죠. 목동도 빠지고요. 그래서 좀 다소 의아하다.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네. 들어가야 돼야 될 지역들도 좀 빠진 부분이 저는 좀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좀 의아스럽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음모론이 또 나오고 뭐 누구 때문에 빠졌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빠졌대요, 도대체? 그 뉴스들 보면 이제 뭐 관련 지역구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힘을 써서.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게 그렇군요. 뭐 정치인 몇 명이 입김을 넣었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유는 있을 것 같지만 아마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아파트 공급이 계획이 없거나 없는 지역들은 좀 빠지지 않았나. 네. 개발이 완료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터뷰했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기준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네. 뭐 물가 상승률 대비 뭐 얼마, 뭐 분양가 얼마 이런 분명히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분양가가 우려되는 지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힘쓴다고 그 정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되겠습니까? 두 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음모론을 제시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는 시나리오라 그렇지 음모라는 표현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인만 소장님은 일단 핀셋 규제가 된 지역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한 교수님 어떠세요? 이 지역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지역? 지금 지정된 지역들은 다 영향을 뭐 받았고요 이미 재건축 단지 뭐 일단 벌써 시세가 네. 찾아오는 분도 좀 줄고 왜냐하면 지금 나올 물량들이 서울시 발표했다시피 6만 5천 세대가 서울시에서 관리처분 인가 유예 4월까지잖아요. 그 안에 분양을 안 하면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천상 분양을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면은 그 물량들의 어떤 가격이 네. 지금 허그 보증심사가 들어가가지고 조합들이 던졌던 주택가격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발표는 뭐 10% 현재부터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위의 시세보다 저렴한 새 주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실수요자들도 기다렸다가 그걸 받는 게 낫지 지금 굳이 하는 거는 뭐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과연 제대로 나오면 그게 한두 달 뒤 2, 3월이면 이제 분양 공고 나올 테니까 네. 그러면 그때 시장이 이제 확실히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잦아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지나고 나서 확실히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한 2, 3월부터. 2, 3월부터. 네네. 네. 자,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튀인 지역들을 다시 잡죠. 그러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풍선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지역들. 이 지역들은 당연히 좋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천 같은 경우에 집값이 한 주 만에 1%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교수님? 예,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 주택이 있고 지금 뭐 더 좋아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뭐 다 일부러 이사가잖아요. 과천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네. 물량은 7,000세대밖에 안 되지만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미리 이제 거주를 해야 1순위 자격이 되니까 많이 네. 살가서 과천은 뭐 다 오를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도 과천은 지금은 올랐는데 지금은 빠진 바람에 뭐 더 효과를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시나리오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일부러 빼놓고 과천은 올라가면 나중에. 그 거의 2월 달에 딱 지정. 뭐 이런 게 아니고서 왜 빼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제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시장 상황이 펼쳐. 아까 소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의아하다. 네. 그게 제 시나리오랑 맞으면 연결은 되죠. 그러지 않고서야 왜 뺄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네. 제가 교수님을 진짜로 더 인정해 드릴게요. 지금도 인정해 드리지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아니, 지금 저는 안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맞고 그냥 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래요. 네. 차라리. 예. 그러니까 지금 빠진 곳이 과천, 목동 그리고 아까 마포에서도 비싸고 역세권인 공덕 뭐 흑석동 이런 데가 네. 빠졌는데 아마 이런 지역은 다시 지정할 거다라고 네.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김인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풍선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그럼 어디입니까? 일단 교수님 말씀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분명히 이게 시나리오를 떠나서요. 여기서 더 오르면 또 분명히 규제는 나옵니다. 이번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추가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나오기 전에 규제가 너무 많이 누적이 돼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빨리 좀 시장이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풍선 효과가 많은 지역이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도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부산. 맞아요. 부산은 엄청 전체가 올랐던데.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원정 투자 얘기도 나오고 부산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뭐 네. 오늘도 뉴스 보니까 뭐 1억 올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지금 규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국토부에서 분명히 이번 정부는 규제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은 유리한 대로 이게 왜곡 인지를 하잖아요.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데 네. 기다려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 부산을 풀어주잖아. 서울도 좀 안 좋아지면 또 풀어줄 거야라는 잘못된 왜곡 인지를 할 수 있는 빌미의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시장이 조금 어려웠던 거는 맞지만
조금 더 모든 걸 다 놔둘 수 만족할 수는 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한 규제를 줬다면 좀 그런 예외 조항, 잘못된 시그널은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부산 얘기 하셨으니까 네. 지금 민간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하면서 부산의 해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운대구, 수영구, 네네. 동래구 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해제한 거예요. 네. 언론 보도에서 부산 부동산 시장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 이 표현이 무리가 아닙니까, 교수님? 우리요? 무리.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수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투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네.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다 일일이 검명할 수는 없지만 무슨 모임 카페 뭐 다 단위별로 지역별로 네. 다니면서 마치 신라시대 매점 매석 행위하듯이 자기들이 다 매집하고 물건 하나 값 올리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부에서 사법경찰제도 2월 달부터 이제 상설조사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또 시나리오로 가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이거 지금 뭐 집값 못 잡겠어요. 딱 그냥 끊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계속 이런 것이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정치적인 변수들하고 자꾸 합쳐지는데 지금 부산은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죠. 대출을 조정 해제 대상이 풀려지면 대출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갭 투자하는 분들이 아시잖아요. 올리고 자기들은 빠지고 피해는 실수요자들이 보고 이걸 방치한 거죠, 정부가. 아주 잘못된 정치를 하는 건데 네. 집이 아주 넘쳐가지고 그죠? 넘쳐가지고 해제 대상을 풀어줬을 때 투기꾼들이 안 간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간다라는 건 뭐예요? 집이 아직 안 넘치고 특수한 어떤 세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투기 세력들이 가서 작업하면 당연히 또 미친 듯이 뛰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수요 공급 논리를 떠나서 투기하는 세력들을 조금 잡는 것이 확 잡는 것이 제가 볼 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마음 먹으면 못 잡겠으니까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 이유. 뭐 요새 그리고 보좌관이라는 제 보좌관 뭐 특별한 무슨 드라마들 보면 네.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양반들이 약점 잡혀가지고 안 할 짓 할 짓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제가 신이라면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아니 오늘 뭐 도저히 시나리오 이해할 드라마 그러니까 뭐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네. 수 없는 네. 정책의 어떤 묘한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다 보니까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경제도 살려야 되고 부동산은 잡아야 되고 이거 정신 없을 거야 아마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경기 흐름하고 많이 이제 틀리죠. 다른 것들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할 사람들은 재빠르게 이득을 취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곡을 시킬 사람들은 왜곡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제도가 더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이 불신하는 거예요. 4273님이 안 잡힙니다. 말뿐인 안정, 그렇죠, 보도자료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8736님 평당 5천 6천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집은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8328님은 뭐 용인 쪽에 신도시 개발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국민들이 믿겠어요? 이 정책들 나온다고 집값 안 잡히는데 이러다 보면 필요한 규제까지도 못하게 되는 소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시장 반응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얘기했지만 좀 정리해서 소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서울시 아파트값 계속 올랐죠? 10주째인가 계속 그렇죠. 오른다고. 20주째 지금 20주째.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가장 문제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번 대책만 보더라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줬잖아요. 부산을 금방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고 이게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지난 정권 보더라도 시장 원래 정책이란 건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시장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르면 규제를 하고 내리면 풀어주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가격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계속 이게 투기 나쁘게 말하면 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네. 국민들은 믿지 않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로또 아파트 물량도 충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그래서 안정이 되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좋은데 로또 아파트가 기다렸다 청약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또 실수요자들이 또 불안해서 또
뒤늦게 또 이렇게 매수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그런 네.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규제를 따라 시장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따라 규제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사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 그리고 그랬고요. 분양가 상한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게 2015년도에 풀어줬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줬는데 저는 안 풀어줘야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2015년도도 가격이 올랐어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 안 풀어줬으면 아마 강남이 이렇게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좀 문제다. 일관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736님 새싹이신데 저는 이해가 가요. 정부가 하는 일 늘 그래왔잖아요. 욕 나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정말 집값 얘기하면은 오늘 문자 안 보내주시는 분, 욕 안 하시는 분은 집 있는 분, 그리고 지금 속상하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은 집 없는 분, 실수요자들 이제 실수요자가 되고 싶은 분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 실수요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어쨌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낮아지니까 지금 내 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해요. 어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교수님. 네? 분양을. 분양 얘기하는 지역이요? 네. 분양이 좀 많은데 그 얘기보다 지금 먼저 주신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네. 말씀 드리고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좀 아까 이제 집 없는 분, 집 가진 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확히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5억이에요. 자제분이 있어요. 결혼할 자제가. 근데 집값이 10억이 됐어요. 그럼 자기는 그 집에 살아야 되고 자녀 집 사줄 돈이 얼마를 더 내야 되죠? 5억이요? 5억이 뿔잖아요. 네. 자기가 집이 있어도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 한 채 가지고 자제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결혼할 자제 그리고 집 없는 분들은 다 피해를 보고 집을 가지고 있고 투기로 한 집, 두 집, 투자로 한 집, 두 집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들만 투자, 혜택을 보는 투기, 상황이다. 투자나 투기. 예. 네.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 1,700만 세대주 중에 유주택자 60%니까 40% 빼고 다주택자 하면 투자나 투기를 해서 이득을 보는 세대를 한 200만 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200만 호 때문에 지금 1,500만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이런 팩트는 제가 뭐 나중에 연구해서 좀 하고 싶지만 분명하잖아요. 제가 자제가 있고 자제가 만약에 둘이에요. 그럼 난리 나요. 왜? 맞아요. 둘 다 결혼시키려면 내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됐어. 와, 5억 늘은 것 같죠? 자제들 둘 집 사주려면 어떻게 돼요? 5억씩 더 보태야 돼요. 5억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자제가 많을수록 더 피해인 거예요. 집이 있어도. 그죠? 자식들 집 안 사주면 돼요, 교수님. 그래 못 사주면 그게 이제 결국은 불평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라가 밝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 팩트는 정확히 보고 가자. 그리고 네.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양 물량 뭐 말씀 주셨는데 지금 뭐 엄청 물량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차후에 이제 분양될 거 말고 지금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분양보증심사 허그에서 이 분위기 때문에 분양가를 많이 낮췄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뭐 강남구도 1개, 강북구도 1개 단지 뭐 많은 강동구도 2개 단지 한 네. 3,487가구 일반 분양분만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수의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 이제 주택 마련에 이런 분들은 주택 가격을 체크해 보시고 입지 보시고 이번 기회에 하셔도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나오는 주택가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기 전에 쏟아져 나올 물건들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네. 거죠. 지금 강남구 1개, 강동구 2개, 강북구 1개, 서대문구 3개, 용산구 1개, 영등포구 1개, 중랑구 네, 1개 엄청 많죠, 단지입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 도전할 만합니까, 김인만 소장님? 네.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도 이미 허그에서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낮아졌고요. 얼마 전에 분양한 그 르엘 신반포 센트럴 있잖아요. 분양 경쟁률이 뭐 82대 1로 나왔는데 엄청났고요. 제가 아는 기자분도 평생 무주택이었는데 네. 집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가점 점수는 높아요. 그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 청약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생각이 있게 만드는 지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 한 5,000세대, 5,300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물량이 나오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충분히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 통장이 있고 가점 점수가 좋은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만하고 이게 특정 지역을 뭐 얘기해도 괜찮나 모르겠지만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추천해 주세요. 뭐 강남은 뭐 이게 워낙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분양가도 비싸고. 그래서 가재울 9구역, 우리 여기 방송국 좀 가까운 네,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재울 9구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효창도 있고요. 영등포 신길 3구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 이게 실수요자들만 가능하거든요. 요즘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분들은 특정 단지 하나만 찍지 마시고요. 경쟁이 높아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골라서 한 개만 찍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찍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차적으로 계속 해보셔라. 저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씀드리고 말고. 싶습니다. 네. 청약은 일단은 실수요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많이 네, 제도들이 그렇죠, 개편됐고 보완됐으니까 이번에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이후에도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는 또 네. 더 낮아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셔서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부에서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이야기 나눴고요. 혹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2부에선 저희가 주택연금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부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